노동시장 수요와 공급 23년 출제문제 풀이입니다. 완전 경쟁적인 노동시장에서 노동의 한계 생산을 증가시키는 기술 진보가 있었습니다. 동시에 보다 많은 노동자들이 노동시장에 같이 참여했어요. 이럴 때 노동시장에서 발생하는 변화로 옳은 것을 묻고 있습니다. 기술 진보가 생겼다는 건 결국 물건값이 싸졌다는 거고요. 제품 수요가 늘어서 노동 수요도 같이 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노동 공급도 같이 늘었어요. 그래서 노동 수요도 늘고 공급도 늘었으니까 고용량은 반드시 증가하게 돼요. 필요성도 늘고 공급도 늘었으니까 고용량은 반드시 증가하지만 노동의 수요와 공급이 같이 늘었기 때문에 도대체 임금은 증가하는 쪽일지 감소하는 쪽일지 잘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노동 고용량은 증가하지만 균형 임금의 변화는 어느 쪽으로 갈지 불명확합니다. 정답 바로 1번입니다. 노동 수요 탄력성에 영향을 미치는 것과 거리가 먼 거요. 생산물 수요의 가격 탄력성, 총 생산비에 대한 노동 비용의 비중, 노동의 대체 골랑성, 그리고 마지막으로 생산 요소의 수요 탄력성이 아니고 공급 탄력성이죠. 거리가 먼 거 정답 4번입니다. 노조가 임금 인상 투쟁을 벌일 때 고용량 감소 효과가 가장 적게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임금을 많이 올려도 고용량이 조금밖에 안 주는 경우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즉 노동 수요가 비탄력적일 때를 이야기하는 거고 결국 임금 노동 수요 탄력성이 작을 때 가장 작은 값일 때를 얘기하는 거예요. 바로 정답 1번입니다. 개별 기업 수준에서 노동에 대한 수요 곡선을 이동시키는 요인을 모두 고른 것이요. 노동 수요 곡선 자체가 임금에 따른 노동 수요량의 변화입니다. 그러니까 이 곡선 자체에 이미 임금이 포함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곡선을 이동시키는 원인이 절대 될 수 없는 게 바로 임금의 변화입니다. 그래서 정답 3번이에요. 노동 수요 곡선의 이동에 영향을 줄 수 없는 게 임금이라는 것은 이 문제의 유형 말고 다른 유형의 문제로 굉장히 자주 출제되는 중요한 개념입니다. 반드시 기억을 해두시는 게 좋습니다. 노동시장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거요. 선택지문 2번, 3번은 재화시장과 노동시장이 모두 완전 경쟁 상태일 때를 묻고 있습니다. 모두 완전 경쟁 상태일 때 재화 가격이 상승하면요. 노동 수요 곡선 자체가 오른쪽으로 이동합니다. 균형점이 오른쪽으로 이동하는 게 아니고요. 수요 곡선 자체가 오른쪽으로 하게 됩니다. 이거 맞는 답이고요. 마찬가지로 임금이 하락하면 노동 수요량은 장기에 걸쳐 더 크게 증가하게 됩니다. 자, 1번과 4번은요. 재화시장이 불완전하고요. 하지만 노동시장이 완전 경쟁 상태일 때를 묻고 있는 겁니다. 자, 노동시장이 완전 경쟁이면 모든 비용에 관련한 건 시장의 규칙을 따르게 돼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노동시장이 완전 경쟁이면 개별 기업의 한계 요소 비용 일정하게 되고요. 완전 경쟁이면요. 한계 수입 생산보다 낮추게 되면요. 노동자가 돈 더 많이 주는 기업으로 떠나버리면 됩니다. 왜냐하면 노동시장이 완전 경쟁이니까. 그래서 틀린 거 정답 4번입니다. 자, 여기서 어렵겠지만 수요 독점 노동시장에 대한 내용 같이 한번 정리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수요가 독점이다. 즉 노동 수요가 독점이란 얘기는 아주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그냥 일터가 하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일터가 하나밖에 없다. 수요 독점인 경우에 고용 수준은요. 한계 생산물이 일치하는 수준까지 경영인은 낮출 수가 있습니다. 고용 수준을요. 하지만 해당하는 임금은 상응하는 임금 수준을 제공하지 않아도요. 노동자는 이동할 회사가 없어요. 이동할 일터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비용을 더 낮춰도요. 또 근로자는 항거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결국 임금도 낮아지고요. 고용량, 고용 수준도 같이 낮아지는 현상이 생깁니다. 이게 바로 수요 독점 노동시장인 상태예요. 즉, 다 똑같은 이야기지만 다시 정리하면 노동시장이 불완전하다면, 즉 수요 독점 상태라면 아주 극단적으로 일자리가 하나밖에 없다면 임금 수준을 낮추어도요. 한계 수익 생산보다 낮춰도 노동자는 항거하지 못합니다. 불완전일 때는 한계 수입 생산보다 낮추어도 항거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선택 지문을 보면 완전하잖아요. 그러니까 낮추면요. 항거할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틀린 거 정답 4번입니다. 정부가 임금을 인상시킬 때 고용이 오히려 증대되는 경우요. 수요 독점 노동시장이라는 의미는
노동 수요가 독점이란 뜻입니다. 좀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우리나라의 단일 회사가 한 개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회사가 한 개면 사장님이 모든 걸 다 결정합니다. 다 자기한테 유리하게만 결정해요. 고용량도 줄이고, 원래 고용량을 줄이면 임금이 올라가야 되죠. 근데 임금도 줄입니다. 왜냐하면 임금도 줄여도 근로자들은 항거할 데가 없어요. 어디 다른 데 취직할 데가 없는 거잖아요. 자, 그래서 수요 독점 노동 시장일 경우 정부가 임금을 인상시키면 오히려 고용량이 증대되는 그런 경향이 있는 겁니다. 정답 2번이에요. 개인의 후방 굴절형 노동 공급 곡선에 대한 설명으로 만든 거요. 보통은 임금이 상승하면 노동 공급이 이렇게 증가하게 되죠. 하지만 임금이 더 많이 상승하면 노동 공급이 증가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후방으로 꺾어져서 노동 공급이 감소하는 현상이 나타납니다. 이게 바로 후방 굴절형 노동 공급 곡선이에요. 여기서 가장 중요한 단어가 바로 소득 효과와 대체 효과고요. 소득 효과가 대체 효과를 압도하게 되면 드디어 이렇게 후방 굴절형 현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정답은 바로 2번이에요. 소득 효과와 대체 효과라는 단어가 가장 중요하고요. 대체 효과는 소득 효과의 반대말이니까 우리는 바로 소득 효과 하나만 정확하게 개념을 알고 있으면 모든 문제를 쉽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 소득 효과란 결국 소득이 너무 많아져서 생활이 넉넉해졌고요. 생활이 넉넉해졌기 때문에 굳이 더 이상 노동 공급을 하지 않고 오히려 줄이려고 하는 현상, 소득이 늘어서 오히려 노동 공급을 줄이려고 하는 현상, 이게 바로 소득 효과입니다. 가장 적합한 설명 바로 2번입니다. 여가가 열등제라면 개인의 노동 공급 곡선의 형태를 묻고 있습니다. 여가가 열등제라는 이야기는 여가가 중요하지 않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결국 임금을 더 많이 주면요, 여가 안 하고요, 더 일 많이 합니다. 결국 일을 더 많이 하니까 노동 공급 곡선은 이렇게 올라가게 증가하게 되는 거죠. 오른쪽으로 상향합니다. 우상향해요. 정답 4번입니다. 여가가 열등제라면 소득이 늘면, 즉 임금을 더 많이 주면 여가가 줄어드는 경우를 이야기하는 거고요. 결국 노동 공급량은 증가합니다. 우상향합니다. 내국인들이 취업하기를 기피하는 3D 직종에 대한 외국 인력의 수입 또는 불법 이민이 국내 내국인 노동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만든 거예요. 누군가 무조건 노동시장에 들어왔으니까 결국 무조건 임금은 낮아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맞는 거 정답 2번이에요. 특히 3D 업종에서의 국내 비숙련 공의 경우 임금 하락이 두드러지고요. 그 외국인 노동자가 차지한 만큼 그 부분만큼 고용은 낮아지게 되어 있습니다. 고용이 낮아지지 않는다는 설도 있는데 굳이 서로 이견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 너무 집중하지 마시고요. 임금은 무조건 낮아진다. 여기에 집중해서 문제를 해결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듣고 계신 강의는 직업상담사 2급 초단기 합격 비법의 핵심 내용 파트입니다. 교재에는 2002년부터 지금까지 20여 년간의 모든 문제를 분석해서 중복된 문제, 제도 등이 변해서 출제될 수 없는 문제, 그리고 난이도 조정을 위해서 출제한 지엽적 문제를 제거하고 2,800여 개의 문제를 모았습니다. 이 한 권만으로도 완벽한 수험 준비가 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군더더기 없는 핵심 이론 파트, 그리고 단원별 완벽한 기출문제집 파트로 구성했습니다. 인쇄 가능한 PDF 파일 형태, 교보문고 ES24 등 상용 전자책 형태, 종이책 형태 등 필요에 따라 다양한 형태로 구입할 수 있습니다. 동영상 아래에 댓글에 구매 링크를 넣어드렸습니다. 경쟁 시장에서 아이스크림 가게 운영하고 있는 A씨는 5명 고용해서 한 개당 2,000원에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간당 12,000원의 임금을 지급하면서 이윤을 극대화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만일 아이스크림 가격이 2,000원에서 3,000원으로 올랐습니다. 그러면 현재 고용 수준에서 노동의 한 개 생산물 가치는 시간당 얼마가 되고, 이때 A씨는 노동의 투입량을 어떻게 변화시킬까, 증가시킬까, 감소시킬까를 묻고 있습니다. 자, 이 문제 원래 제대로 계산하면서 풀면 너무 어려우니까 일단 상식적으로 쉽게 먼저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상식적으로요, 물건 가격이 올랐습니다. 아무런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는데 시장 상황이 변해서 2,000원이었던 게 결국 3,000원이 됐습니다. 그러면 종업원 1인당
생산해서 벌어들이는 돈이 무조건 늘어나게 되죠. 그러니까 결국 한 개 생산물 가치, 즉 1인당 종업원 한 명당 생산하는 가치는 무조건 증가합니다. 기존에 종업원 한 명당 생산하는 가치, 한 개 생산물 가치는 얼마였느냐? 12,000원이었어요. 12,000원이었던 게 결국 늘어나니까 결국 9,000원으로 될 리가 없죠. 무조건 18,000원이 되는 겁니다. 1번, 3번 무조건 틀린 거고요. 결국 18,000원이 될 거고요. 자, 종업원 한 명당 벌어주는 돈이 늘어났습니다. 그럼 무조건요, 종업원 더 많이 고용하죠. 종업원을 더 많이 고용해서 돈을 더 많이 벌려고 할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종업원의 노동 투입량 증가시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정답 2번이 되는 거예요. 한 개 생산물 가치는 12,000원보다 큰 값일 거고요. 종업원의 고용량은 무조건 증가시키게 됩니다. 이윤 극대화에 대한 동일한 문제를 표를 통해서 좀 더 정확하게 계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윤 극대화에 대한 문제가 나오면 무조건 이 표를 그리는 겁니다. 자, 이 표를 그리고요. 이 표는 구성이 이 라인을 기준으로요. 이 라인을 기준으로 이 위에는 나가는 돈입니다. 비용이에요. 그리고 이 밑에는 들어오는 돈입니다. 즉 가치예요. 생산물 가치예요. 그리고 이 문제에서 주어진 값들을 여기다 차분하게 다 집어넣어 보는 겁니다. 첫 번째, 임금이 12,000원이었고요. 임금이 변하지 않는다면 한 개 비용과 임금은 같으니까 한 개 비용은 12,000원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 물건의 가격은 원래가 2,000원이었다가 나중에 3,000원으로 바뀌게 되죠. 자, 이렇게 주어진 값을 적고요. 이윤 극대화를 얻고 있었다고 하니까 결국 한 개 비용과 한 개 생산물 가치는 같은 값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존의 12,000원 한 개 비용을 그대로 가져와서 한 개 생산물 가치 역시 12,000원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한 개 생산물 가치가 12,000원이 되기 위해서는 결국 단가가 2,000원이니까 물건을 6개를 만들어야 되는 거죠. 결국 한 개 생산량의 한 개 값은 6이 되는 겁니다. 종업원은 어차피 똑같이 일하니까 한 개 생산량은 무조건 현재로서는 동일해요. 그러니까 가격이 상승했다 하더라도 한 개 생산량은 기본적으로 6이 되는 겁니다. 한 개 생산량은 6이고 가격이 3,000원으로 바뀌었으니까 이번에 요거를 계산하면 한 개 생산물 가치는 3,000 곱하기 6 하면 18,000원이 되는 거죠. 자, 이래서 한 개 생산물 가치는 무조건 18,000원으로 증가하게 되는 거고요. 이제 새로운 이윤 극대화 포인트를 찾기 위해서 결국 한 개 비용이 18,000원으로 증가할 때까지 계속 종업원의 투입을 증가시키려고 할 겁니다. 그래서 정답 2번입니다. K회사는 네 번째 직원 채용할 때 모든 근로자의 시간당 임금을 8,000원에서 9,000원으로 인상하게 될 겁니다. 만약 네 번째 직원의 시간당 한 개 수입 생산이 10,000원이라면 K기업이 네 번째 직원을 새로 고용함에 따라 얻을 수 있는 시간당 이윤은 얼마 증가하냐 혹은 얼마 감소하냐를 묻고 있는 겁니다. 자, 세 명대까지는 8,000원의 임금을 주다가 4명을 고용하게 되면 9,000원의 임금으로 인상하게 되는 겁니다. 자, 이건 임금이 지금 이렇게 변하고 있는 경우잖아요. 임금이 고정값이면 임금이 결국 한 개 비용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태까지 다 그렇게 풀었는데 임금이 변하면 임금이 한 개 비용이 될 수 없어요. 그래서 한 개 비용을 원칙적 의미에서부터 다시 시작해서 계산을 해야 됩니다. 근데 이거 필기 시험에서 이 문제 하나 풀자고 그 원리부터 다시 공부하는 건 별로 효율적인 공부 방법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개념적으로 이 문제 쉽게 풀 수 있는 방법 제안 드리도록 할게요. 자, 3명일 때 3명의 직원을 고용했을 때 나가는 비용은요, 결국 24,000원입니다. 3명을 8,000원 하니까 결국 24,000원이 나가는 거예요. 4명을 고용하면 4명당 9,000원이니까 결국 36,000원이 나가는 겁니다. 그럼 임금의 그 차이값이 한계값이란 뜻이에요. 임금, 즉 비용의 차이값, 비용의 한계값, 한 개 비용은 결국 요 두 개의 차이값인 12,000원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4명일 때 수입의 한계값을 주었어요. 수입의 한계값, 즉 추가 수입값은 10,000원이라고 준 겁니다. 추가해서 나가는 돈은 12,000원인데 추가해서 들어오는 돈은 10,000원인 거예요. 결국 2,000원 손해났죠. 2,000원 손해났습니다. 결국 2,000원 감소에 해당되는 겁니다. 정답 4번입니다.
기업 A가 생산한 재화에 투입하는 노동의 양을 L이라는 변수로 잡았습니다. 그러니까 몇 명 투입하느냐 이걸 L이라는 변수로 잡았어요. 이때 노동의 한계 생산값은 27-5L로 주어졌고요. 재화의 가격은 20, 임금은 40입니다. 이때 이윤을 극대로 하는 A 기업의 노동 수요량이 얼마냐를 묻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윤 극대화에 관련한 문제가 나왔다 그러면요. 무조건 그냥 이 표를 그립니다. 이 표의 의미는 이런 거예요. 자, 위에는 내 주머니에서 나가는 비용에 관련된 거고요. 요 밑에 쪽은요, 내 주머니로 들어오는 가치값에 해당되는 거예요. 자, 위에는 비용의 한계값이고요. 밑에는 가치값의 한계값입니다. 한계 생산물 가치예요. 그래서 이윤을 극대로 한다는 건 이 한계 비용과 한계 생산물 가치가 같을 때가 바로 이윤이 극대화가 되는 겁니다. 자, 요 표에다가 요 빈 칸에다가 주어진 문제 값을 모든 값을 집어 넣습니다. 자, 한계 비용은 바로 임금이죠. 한계 비용은 임금이고 40이라고 주어졌으니까 40 쓰고요. 재화의 가격은 20이라고 그랬죠. 가격은 20입니다. 그리고 한계 생산량 값은 27-5죠. 27-5예요. 자, 한계 생산물 가치는 바로 가격에다가 생산량 한계 값을 곱하면 되죠. 그래서 바로 27-5에다가 가격을 20을 곱한 것, 이게 바로 한계 생산물 가치입니다. 자, 다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요때 우리가 이윤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한계 비용값과 한계 생산물 가치, 내가 나가는 돈의 한계값과 들어오는 돈의 한계값이 같아지면 되죠. 즉 40과 27-5L 곱하기 20이 같아지면 됩니다. 한계 생산물 가치와 한계 비용이 같아지면 되고요. 한계 생산물 값인 27-5L 곱하기 20과 한계 비용값 이 40이 같아지면 됩니다. 요거 방정식 풀면 L은 5를 얻을 수 있고요. 그래서 노동의 양은 5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답은 4번이에요. 내가 방정식을 잘 못 풀겠다 그러면 여기까지 풀어놓고요. 요 L 값에다가 하나씩 집어넣어 보는 거예요. 여기다가 L에 2를 집어넣고 3을 집어넣고 4를 집어넣고 해서 요 값이 40이 나오는 값이 정답입니다. 이렇게 푸셔도 됩니다. 이 내용은 블로그와 전자책에 동일하게 그대로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라디캠지기 꾸벅이 박종규였습니다. 감사합니다.